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타볼 모델은 볼보의 패밀리 SUV죠.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XC60은 볼보의 모델 중에서 가장 출력이 셉니다. 그리고 또 효율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XC60이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볼보 XC60의 주행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모터를 돌리는 배터리를 충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. 일단 시동이 처음 걸렸을 때는 거의 전기차, 일반 전기차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좀 오래 해서 이 배터리가 지금 0%인 상태예요. 0%에서부터 만충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XC60의 충전 하이브리드, XC60 하이브리드죠. 이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을 전부 채우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2시 8분이고 오후 2시 8분이고요. 최대 충전이 완료되는 시간이 17시 15분, 5시 15분이니까 3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. 이제 충전을 시작하긴 했는데, 근데 이제 다 채우진 않을 거고요. 금방 나갈 거예요. 네. 네. 지금 제가 이 충전을 하러 들어오기 전에 한 대 정도가 더 이제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충전 중인데, 지금 방금 또 이제 충전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천구 목동인데요. 여기 안에 이제 단지 내, 아파트 단지 내에는 충전 시설이 없고 동사무소에 한 곳이 있고, 또 이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전체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대수는 4대입니다. 그런데 이제 3대는 급속이고, 이제 한 대가 이제 C타입, 지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C타입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, 급속이 3대이고, 이제 요 완속이 한 대이다 보니까, 요게 이제 아무래도 좀 줄을 서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평일 업무 시간 때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게 지금 충전을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좀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가 비용은 어쨌든 비용은 또 무료네요. 그래서 전기차가 편리하고 또 이제 비용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 비해서 사실 아직 이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차피 이 시승기를 위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제 계속 충전을 해서 민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충전을 마무리를 하고 이 구동을 통해서 또 이 회생 제동을 통해서 이제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드로 바꿔서 나머지 충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XC60의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,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. 가솔린 터보 엔진의 출력은 최대 출력이 320마력에 토크는 40kg/ms 정도를 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와 결합이 돼서 모터는 이제 80마력에 토크는 한 20kg/ms 정도를 더해주는데, 그래서 합산된 출력이 이제 400마력에 60토크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중형 SUV를 표방한다고 했을 때 차의 체급에 비해서 전혀 이제 막힘이 없고 오히려 좀 넘친다고도 할 수 있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볼보의 어떤 이 엔진의 어떤 라인업을 설명을 드리면,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지금 XC60TA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볼보는 올해 이제 출시되는 모델부터 디젤 엔진을 단종을 시키고 있죠. 볼보가 표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친환경, 사람 중심, 미래의 어떤 자동차의 비전을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전동화로 옮겨가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주력을 차지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상위 트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진하고 있죠.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T4와 T5가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이제 터보 차저가 달려 있는 엔진이고, 요 엔진들이 이제 200마력, T4가 200마력, T5가 25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요.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슈퍼 차저를 결합했을 때 이제 T6 엔진이 되고, 이 T6 엔진이 이제 독자적으로 32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. 4기통 2리터 엔진의 출력 치고는 300마력이 넘는다 그러면은 출력이 꽤 좋은 편이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배터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B 시리즈가 있습니다. B 시리즈는 이제 각각 T4, T5에 대응을 해서 B4, B5가 있습니다.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출력을 한 10마력 정도를 더 해주고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에 해당하는 모델들이 이제 T8 엔진을 장착을 하고 이제 나옵니다. 이 T8 엔진에 장착되는 전기 모터는 독자적으로 8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, 토크도 한 20kg 정도를 더해주기 때문에 출력에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.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출력보다는 이제 같은 어떤 그런 그 출력을 내더라도 연비라든지 이제 CO2 배출량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,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사용되는 전기 모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력에 힘을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XC60T8의 구동 방식을 보면 전기 모터가 이제 후륜에 달려 있고, 그리고 이제 주력인 가솔린 엔진은 이제 전륜에 탑재되어 있는 형식입니다. 이 엔진, 이 파워트레인의 어떤 그런 구동 방식을 보면, 초반에 이제 저RPM 구간에서는 모터가 힘을 내주고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RPM이 올라가고 속력이 붙고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결합해서 힘을 냅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 구동으로 출발을 했다가 속력을 내면서 전륜 구동이 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, 전륜과 후륜 쪽으로 힘을 다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타임 사륜 구동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구동 방식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, 어떤 초반 구간에서 이제 후륜으로 달리다가 중반 이상 넘어가면서 가솔린 엔진이 이제 개입을 하고, 그 구동 방식도 뒷바퀴가 먼저 구르다가 앞바퀴가 동력을 주기 시작한다. 이게 또 혼재되어 있고, 어쩔 때는 모터만 돌고 어쩔 때는 또 엔진이 돌고, 이런 방식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, 실제로 이제 차량이 이제 굴러갈 때 어떠한 느낌을 줄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. 근데 이제 시승을 해본 결과로는 이 전기차 모드로는 그냥 전기차처럼 달릴 수가 있고, 이제 쟁점이 되는 게 하이브리드 모드인데요. 처음에 전기 모터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엔진이 개입하고, 또 그리고 엔진이 개입할 시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아주면 또 개입 시점이 가솔린 엔진의 개입 시점이 빨라집니다. 이럴 때 인위적으로 좀 이제 가속을 해줄 때는 엔진이 걸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,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제 서서히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 이제 엔진이 켜졌는지를 눈치채기가 이제 쉽지 않게끔 이제 스무스하게 작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배터리를 끈 상태에서, 같은 스포츠 모드라도 배터리를 끈 상태에서 이제 풀악셀을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하고, 이 차지 모드를 끄고 엔진과 배터리를 결합시켜서 풀악셀을 했을 때의 토크의 느낌,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XC60의 출력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치감은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좀 장시간 이제 달려보면
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줄 때 특징이 이제 후륜구동 자동차에서 받는 느낌처럼 뒤에서 더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쭉 더 밀어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가속의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. 상당히 이제 경쾌하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, XC60으로.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를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엔진을 꺼놨을 때하고 모터를 꺼놨을 때하고 이제 모터하고 엔진을 결합시켰을 때 같은 스포츠 모드로 이제 가속 성능을 측정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모터가 결합됐을 때가 좀 더 빠르죠. 한 0.05 기준으로 한 0.5초 정도가 빨랐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80마력이 더해지는 정도의 힘을 배가를 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중형 SUV로서 XC60의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빠른 게 이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죠. 그러니까 출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XC60 T8의 가속 성능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0-100이 5.8초, 파워 모드에서 5.3초를 각각 기록했습니다. 이 정도의 순간 가속력은 다른 차량과 비교하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Q4보다 아주 약간 느린 정도인데요. XC60이 콰트로포르테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반면 출력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능입니다. 다만 본격적인 스포츠성을 논하기엔 몇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코너 구간에서 거동이 충분히 밀접하지 못했고 직진 급가속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킥 다운했을 때 5단 기어가 체결됨과 함께 시속 180km에서 전자적으로 제한됩니다. 일단 출력이 높은 거를 차량의 어떤 그런 스포티니스, 스포티한 차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이 스트로크를 길게 함으로 해서 이제 완충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많이 가져간 느낌이 들어요. 승차감은 나쁘지 않고 편안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.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붙어서 가기보다는 조금 떠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스포티한 주행, 그러니까 직진 구간뿐만 아니라 이제 코너 구간이라든지 이럴 때를 돌아 나갈 때는 아무래도 좀 이 기본적인 언더스티어 성향이 좀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속력을 붙으면 이제 코너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,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을 통해서 이 라인의 안쪽으로 들여오더라도 이 충격 자체가 느껴지는 느낌을 보면 차체가 이제 쏠리는 롤링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.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롤링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특징도 완전한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어느 정도 승차감과 타협을 한 측면이 있어서 이 차를 갖고 이제 코너 구간이나 이런 데서 막 쏘고 달리면은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. 이런 걸 종합을 하면 파워트레인의 특징은 상당히 스포티하지만 이 셋시와 하체의 느낌 자체는 스포티한 주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편안함과 어떤 안락한 승차감 쪽에 맞춰져 있다,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진과 변속기의 어떤 결합된 형태를 놓고 봐도 지금 이 400마력이라는 출력의 아이신 8단 자동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, 이 8단 미션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준수하게 원하는 이제 단수를 맞춰주고 또 체결이 됩니다. 수동 운전을 해보면 차 이제 다른 볼보 차처럼 이 차 역시도 이제 변속기 레버를 한 번 더 내려주면 수동 모드로 들어가죠.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치면은 이제 다운시프트고, 지금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RPM을 띄워줍니다.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쳐주면은 업시프트가 됩니다. 이 변속기가 이제 수동 운전을 해보면 변속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스포티한 차처럼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변속을 시켜주는 특징보다는 적절한 어떤 그런 변속 타이밍과 체결감 이런 것들을 주고, 그리고 이제 이 8단으로 되어 있는 것의 장점은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 RPM을 많이 떨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속을 할 때 많이 RPM 쓰지 않아도 정도에 따라서 뭐 7단, 6단 이런 식으로
조절을 해가면서 편하게 쓰는, 승차감을 좋게 오히려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변속기 세팅으로 느껴집니다. 종합을 하자면 XC60의 어떤 주행의 질감은 일단은 뭐 경쾌하고 빠른 가속, 이게 이제 제 마음에는 제일 들지만,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편리함과 어떤 효용성, 실용성, 그리고 연비, 이런 것까지 다 챙긴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제 이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충분히 이제 센 출력을 통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, 또 이제 스무스한 변속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완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정말 어느 순간에 조금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 했을 때 약간 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XC60의 이제 상품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, 이 차를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, 이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는 차 중에 이제 BMW의 X3의 X3 302, 그리고 벤츠에서는 GLC 300, 그런 차들을 놓고선 이제 비교해 보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XC60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가성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. 그건 좀 힘들겠죠. 왜냐하면 XC60의 가격대가 이제 8천만 원 중반을 상회하고, 또 볼보가 아주 인기가 많고 대기가 긴 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이제 할인도 없죠.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BMW의 이제 30 시리즈라든지 벤츠의 이제 GLC의 300으로 들어가 300으로 끝나는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볼보가 더 비쌉니다. 그러니까 볼보는 다른 이제 국산차나 다른 독일 3사를 제외한 국산차나 다른 수입차들이 가성비를 통해서 어떤 그 차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면은, 이제 볼보는 거기서는 조금 열애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수입차의 이제 순위를 보면은 이제 벤츠가 거의 1등이고 BMW가 이제 2등이고 어쩌다 한 번씩 1등을 하고, 판매량 기준으로 아우디가 있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볼보가 4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, 확실히 이제 폭스바겐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는 어렵고, 프리미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가성비를 추구함으로 해서 이제 프리미엄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면, 볼보는 이제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프리미엄을 채우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각 브랜드들마다 캐릭터가 이제 다 다르죠. 볼보는 이제 안전과 뭐 친환경, 이런 가치 중심의 어떤 그 타겟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각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BMW 하면 뭐 스포츠성을 생각하고, 벤츠는 우아함이라든지 좋은 승차감,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는데, 볼보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절충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가속력이나 차량의 기본기는 상당히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, 그걸 기반으로 한 상황에서 볼보만의 어떤 그런 특징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안전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죠. 이 차를 주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이제 이 위아래로 흔들림이 있는 그런 요철 구간을 지날 때라든지, 그랬을 때 이제 차가 흔들리는 거를 빨리 잡아주고, 또 이 안전벨트를 통해서 자석하고 몸을 밀착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체험 좀 했고,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충돌 회피 기능이라든지 차선을 유지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을 볼보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각광을 받고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볼보는 프리미엄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다른 차들하고는 다르고, 또 그런 독특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,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많이 이제 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를 꾸준히 이제 파는 그런 판매 전략인 것 같은데, 자신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바를 팔면서 브랜드의 어떤 색깔을 유지해 나가고,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제 값을 받고, 그런 것들이 이제 볼보가 어떤 그런 전성기를,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성기를 누리면서
성공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의 어떤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